오늘의 사실은 어제 저희 선거에서 군산 선거구 맞아요. 가지고 참 우리가 재밌게 얘기를 예. 나눠봤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 선거구입니다.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 네, 여기는 지금 민주당 이강래 후보 그리고 무소속 현역 의원이죠. 이용호 후보가 맞붙은 곳인데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무척 재밌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론조사 결과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40.8%,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40.5%로 사실상 선호도 격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 2%포인트 차이로 역시 우열을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또 정의당 정상모 후보 3.3%, 무소속 방경채 후보 0.4%,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2%였습니다. 접전 양상인 이강래 후보는 학생인 20대와 40대에서 앞서는 반면 이용호 후보는 50대와 60대 이상, 특히 농림축산업 종사자들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도농 복합선거구 특성도 강한데 남원과 순창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고 임실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 개 시군 민주당 지지도가 무려 70% 가까운데도 이강래 후보의 경우 당 지지도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할 정당으로 비례연합정당 52.8%, 정의당 14.6%, 열린민주당 2.8% 순이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서남대 폐교의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34.2%로 가장 관심이 높았고 지역 소멸 위기 대책과 지리산 관광 활성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자, 두 후보 격차 보셨습니까? 이거 뭐 일단은 0.3%, 일반 같은 경우 지금 0.3% 차입니다. 그리고 적극적 투표층에서는 위치를 바꿔요. 상대방을 바꿔. 오차 범위 내니까 뭐 상관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반대편이 2% 앞섭니다. 2%. 이건 사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예, 우열을 그렇죠. 가리기 힘든 정도죠. 예. 자, 이거 관련해서 또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설 전에 역시 했던 뉴스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때는 조금 차이가 났어요. 이강래 후보가 35.3%, 이용호 후보가 30.1%로 이강래 후보가 살짝 앞서는 정도군요. 큰 차이는 아니군요. 네. 어쨌든 이강래 후보가 좀 앞서고 있었는데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순간 숫자를 잘못 봤는데 너무 많은 숫자를 오늘 봐가지고. 네, 어쨌든 그 차이가 더 좁혀져서 지금 거의 박빙 수준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쨌든 경선이라는 걸 거쳤잖아요. 남원임실 수창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 지역구 중에서도 민주당 경선에서 후유증이 있었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거든요. 박희승 후보 측에서 고소 고발까지 했던 재심을 맞아요. 중앙당에 신청하기도 했고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선 후유증이 결국 또 원팀이 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박희승 후보 측이 이용호 후보 지지로 또 일부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용호 후보 측에 조금 더 상승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원팀이 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그 표현을 그렇게 써주셨는데 굉장히 아픈 대목이죠. 승복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당연히 이제 이 당이라고 하는 그런 둘레 내에서 사실 또 새롭게 지원도 하고 이래야지 될 텐데 합해지지 못한 결과는 사실 굉장히 뼈아픈 이강래 후보 입장에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아까도 좀 소개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다자구도였었잖아요. 그 뉴스원이 1월 중순에 했었던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강래 후보를 넣지 않고 박희승 후보를 넣었을 때 이용호 후보와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 격차가 훨씬 많았죠. 그런데 다자구도에서 이제 박희승 후보를 빼고 이강래 후보와 이용호 후보를 넣었을 때는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불과 몇 퍼센트 차이에 약간의 우위를 지금 이강래 후보가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 D-30이잖아요. 지금 이 지음에 오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이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적극적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소폭이지만 이용호 후보가 조금 더 앞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야, 정말 대단하다. 이 독일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는군요. 조금 큰 반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반쪽이라는 건 다 똑같아야 되는 50대 50이요. 근데 디 그로스 헬프테 독일 말로. 그러면 조금 더 반쪽이라는. 그러니까 야, 나 조금 큰 쪽 먹을게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반쪽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강래 후보가 약간 우세하지만 큰 쪽의 반쪽에 해당이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일 말이라고 그래서 전 제주말 뭐 독일 말 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그러니 거의 예. 지금 사실은 차이가 없는 거죠. 이게 권역별로 보면 그 남원과 임실과 순창이 조금씩 달라요. 예.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보면 남원에서는 이게 2%좀 넘네요. 2% 넘게 이용우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실 같은 경우는 이강래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어요. 많이 앞섰습니다. 8% 정도 앞서 8% 정도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순창 같은 경우는 거의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거의 39.7, 같습니다. 39.9.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은 두 분 다 뭐 고향은 남원이죠. 남원인데 예, 예. 남원에서 약간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 상쇄를 해주면서 상당히 지금 경쟁이 지금 우리가 속지 말로 빡세게 붙고 있는 맞습니다. 지역인데 권역별로도 이게 소지역주의라고 좀 보기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거의 그런 것- 여기는 뭐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여기서는 이강래는 누구인가? 이용호는 또 누구인가? 이분들 대체 장단점이 많이 궁금한데, 누구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궁금한 부분들은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하인 기자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걸 아, 읽다 보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네, 예. 여기서 서로 답변도 막 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네. 슈퍼챗 기부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챗 우와. 기부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단한데요? 예, 예. 네. 그리고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당 지지도보다 후보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지금 이 사례인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좀 하시면서 이강래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당 지지율,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진행자가 아닌 패널로서 다시 돌아가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당 지지율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대 후보였던 경선 후보였던 박희승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당겼어야 되고, 또 당 지지율보다 더 높으려고 했으면 상대가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사실 압도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민주당의 큰 특성, 이번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방향성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청년, 여성, 아니면 기본적인 세대의 교체, 그리고 새로운 흐름에 맞는 후보들을 선택한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강래 후보가 전 근대적이가 이랬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틀에는 벗어나 있는 분들이죠. 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민주당 공천 과정에 감동이나 미래가 없지 않아, 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어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의외로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이강래 후보가 다시 지금 등판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전까지 실질적으로 지금 도로공사사였잖아요. 거기에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전격적으로 하차를 하고 지금 총선을 대비해서 다시 지금 부름을 받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16대부터 18대까지 이 지역에서 3선 의원을 했었다라고 하는 지금 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지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은 유권자들이 글쎄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시민들의 혹은 유권자의 호응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그래도 호응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선에서 지금 일단 차고는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 박희승
그 후보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그 지역에 또 그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지역구 관리를 잘 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지금 벽을 넘지를 못하게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중진위원회 힘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넘지를 지금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승리라고 하지만 승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피루스 승리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이 피루스 승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양 진영이 싸움을 했는데 내가 이겼다고 봤더니 내 말과 내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기수 한 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승리가 아닌 것이죠. 너무나 이 상처뿐인 승리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앞으로 계속 쭉 이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역전이 될지 굉장히 그래서 지금 흥미진진하게 지금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아,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강래 후보가 미워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실은 톨게이트 노동자 요금 수납원 문제 해서 사실 이강래 후보 같은 경우, 이 도로공사 사장 할 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입줄에 많이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아직 명확하게 지금 글쎄요,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이나 해답들이 지금 주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개인에 관한 그런 지지도를 낮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표심으로 좀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또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음이라고 하는 것이 색깔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그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었을 때 그런 잡음들은 어쩌면 일반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 어차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그런 대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쨌든 더 많은 지지를 얻어내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이번 들어요. 언론 보도에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리바이벌을 하면은 사실은 너무 안 좋게 좀 가는 것 같아서 요거는 그만 상략을 하기로 하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또 뭐 질문 없으면 제가 질문 네. 드리려고. 네. 주시죠. 자, 우리 이강래 후보만 막 우리가 이렇게 좀 디스를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용호 후보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경향신문 출신이죠, 기자 출신이시고 84년에 뭐 기자 출신 하셨다가 2016년에 국민의당 국회로 입성을 했는데 이분이 계속 민주당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요. 거절을 당해요. 본인은 매번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하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김학의 기자 그거 올해 1월이었나요? 그 광주 전남 쪽에 송금주 의원과 네. 같이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을 했었는데 송금주 의원은 받아들여지고 사실 이용호 의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인데요. 송금주 의원은 민주당에 당적을 둔 적은 없어요. 국민의당에서 정치를 시작했던 분이고 거기서 다 그냥 민주당으로 입당을 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지만 이 이용호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려울 때 그때 이제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된 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에 대한 비판,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에 대한 괘씸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여기 이제 지역위원장으로 지키고 있던 박희승 후보 측이 굉장히 세게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중앙당의 어떤 결정, 우리 한 석 더 끌어오자라는 결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또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는 아닌 면이 있거든요. 워낙 또 반대가 세게 이뤄졌던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무산돼서 정말 무소속으로 오래 계시고 있는 상황. 팽당한 거리.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마음 한 구석에서는 내가 잘 되면 언제든지 나는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늘 갖고 있잖아요. 아니 뭐 무소속 의원들은 다 돌아가고 예, 싶죠. 그렇게 정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마지막 그런 이야기의 뉘앙스를 남기는 것은 그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서 나중에 차후에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 이야기 지금 여지를 다 남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결국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는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 남원인실 순창은 이렇게 박빙인 곳은 뭐 나머지 기간 2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쯤에서는 1호 공약과 1호 법안, 입법안 후보들의 공약 전쟁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예. 보시죠. 남원 임실 순창은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이용호 의원에 맞서
삼선을 지내고 8년 만에 돌아온 민주당 이강래 후보, 정의당 정상모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의 해결을 꼽았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옥정호 수변도로 조기 개설, 국지도 55호선 내년 착공 등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남원 순창 임실 할 것 없이 굉장히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저는 1호 공약으로.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를 다룰 연구소를 설립하고 좌도농악의 본거지로서 전국 농악 페스티벌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쪽이 지금 좌도농악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킨다라면 전국적인 어떤 축제가 될 것이고 명물이 될 것이고.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민생 살리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간이 과세 기준도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공적 시스템 내 외부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금이 어려울 때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세 후보 모두 좌초이기에 처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을 꼽았습니다. 이강래 후보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당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선수교체 없이는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이 여당 중진 의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노력해야 문제 풀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상모, 이용호 두 후보는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중앙당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적극 지원해온 점을, 이용호 후보는 자신이 처음 발의해 주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이런 지역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의대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 최적지가 남원이라는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첫 1호 법안을 내고 또한 이 남원 의료원을 국립의료원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역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방경채 후보는 개인 공약과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잘 봤는데요. 스튜디오에 카메라가 들어와 있어. 누구세요, 대체? 아니, 스튜디오가 난입하고 그러면 이거 시청률을 올려주기 위한 방법인가? 잠시 와서 총선 후보들한테 이제 인사나 좀 한번 하고 가시죠. 자, 이강래 후보하고 이용호 후보한테 이리 오세요. 자, 전주 MBC 진성민 기자인데요. 자, 후보들한테 총선 인사 한마디 하고 간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전주 MBC의 카메라 기자 진성민입니다. 우와. 총선 힘내시고요. 아까 여론조사 보니까 박빙이시더라고요. 예, 항상 힘내시고요. 예, 코로나 사태 때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만해, 빨리. 마지막까지 줄주 화이팅! 화이팅! 역시 잘생긴 사람이 말도 잘합니다. 예. 자, 지금 공약 한 번씩 보셨는데, 예. 김하연 기자가 취재를, 목소리가 김하연 기자 목소리인데, 네, 너무 어떤 내용 중에 관심 가는 부분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공공의대가 지역 현안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저기로 꼽혔었죠, 이 지역에서. 맞습니다. 예. 34.2%네요. 예. 가장 1등이네요. 지역 네. 현안. 그런 만큼 이제 후보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먼저 이제 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보면은 이 문제 해결에 여당 중진이 필요하다,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를 맞아요.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중진이시죠. 삼선을 하시고 그때 당시 원내대표까지 하셨던, 분명히 이제 그렇게 싸운 데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또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도 중진일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여당의 상황에서 이분이 중진 역할 그리고 이런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대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지만 과거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노무현 정부하고도 지금 일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금
예, 같은 깃털의 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던 사람이고 아마 그래서 그랬던지 문재인 정부하고도 굉장히 그 돈독한 사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뭐 그래서 도로공사 쪽 사장으로 갈 때도 그런 게 또 상당 부분 작용이 되지 않았나 뭐 싶기도 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자 나중에 금배지를 달고 또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때 뭐 역할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가장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고 발의도 하고 그런 토론회장을 마련했었던 그 이용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내가 지금까지 다 거의 해놓은 건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하지도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 제 생각에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이분이 그 이야기를 그 일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뭐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보여져요. 예. 아무래도 남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시급한 남원 임실 순창 지역 현안을 보면 사실 서남대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쪽을 지금 뭐 코로나 사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 해소 대책, 그다음에 뭐 옥정호 관광개발 활성화, 지리상권 관광 활성화. 사실 이거 아우성이거든요. 살기 힘들다.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련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누가 나오든 이강래 후보가 되시든 이용호 후보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시든 정말 남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임실 순창 군민들 잘 좀 해결해 주시는 좋은 국회의원이 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